안녕하십니까? 우익, 보수 우파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상한 가족이 또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신임을 받으면서 끝은 좋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수상한 조국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는 조국 사태. 도대체 이 사람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좌편향을 가진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강한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던 조국이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석 부장검사는 조국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경위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조국이지만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급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대한민국 언론 매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국은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때와는 다르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의 감찰 과정을 보고받아온 조국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조국이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검찰은 조국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정황과 진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국은 청와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진술하면서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감찰 종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조국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국의 선긋기가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12월 18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조국보다 윗선이 감찰 무마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국은 감찰 중단 결정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3명의 합의로 이뤄졌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던 조국이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의 최중심에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데다 그간의 전례를 비춰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검찰이 관련 혐의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나 소환된 조국이 기소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기존 고위급 인사들을 구속수사했던 선례가 있던 만큼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에 별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가족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대결 양상도 심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고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 조서에서 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했고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은 명백히 허위로 공판 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판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고 당사자의 공격, 방어 또는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송인건 부장판사는 이렇게 중요한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과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이제는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비록 짧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서울대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 아크폴리스 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고, 타락한 혁명가, 편향된 정치인, 조국 교수님께 배우기 싫다며 수상한 장학금, 인턴 증명서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조국 교수님, 형법은 왜 공부하셨습니까?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인 피켓을 들면서 법학 교수 자격이 없으니 파면하라고 주장합니다. 조국이 2020년 1학기에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며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국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서울대 법대와 로스쿨은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고, 학교 당국이 조국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로 평가되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조국을 끝까지 비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결과는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청와대는 친인척 및 대통령 측근들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찰의 1순위가 아닌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간부들을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감찰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딸 문다의 가족의 해외 이주 문제와 아들 문준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딸이 해외 이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12월 20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긍정적인 응답이 44%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는 문재인 정부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정평가는 4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100명 중에 44명이나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 자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 부동산 대책, 일자리 정책, 친북 성향까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정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 의혹의 체중심에 있는 조국, 이제 검찰 조사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반응,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며 일관된 자세를 보여오던 조국이었지만, 이번 검찰 조사로 인해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정한 권리와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